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14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은 우리 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에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면 이제 LBS라고 하고 위치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GPS 같은 걸 활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GPS를 활용하면 이제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는 위성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를 이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 보면 우리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달 앱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내 위치를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음식점을 찾아주기 때문에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를 직접 볼 일은 별로 없더라도 굉장히 많은 앱에서 위치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스마트폰 안에 대부분 이 GPS 칩이 내장되면서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GPS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기지국을 이용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지국을 이용하는 거는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죠. 오차가 굉장히 많고 GPS는 오차가 좀 적기 때문에 GPS를 이용하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볼 텐데요. 위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단말기에 GPS 칩이 있고 그 GPS 칩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앱 쪽으로 그 위치를 넘겨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앱 쪽으로 위치를 넘겨받기 위한 방법으로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게 동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말기가 시작이 되면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로 참조할 수 있는데 그 로케이션 매니저한테다가 위치를 좀 알려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돼요. 그러면 위치 여기 있어요라고 알려주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건 이제 코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작 화면에서 자, 스타트 메뉴 누르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mpty activity 상태에서 next 누르고요. 자, 여기다가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 되겠네요. 자, 프로젝트의 이름은 자, my라고 할까요? my location 이렇게 하고요. 자, 패키지 이름은 my자를 빼고 org.techtown.location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자, finish 눌러보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우리 먼저 화면을 구성을 할 텐데요. 자,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고 화면 레이아웃을 만드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하나하고 텍스트 뷰 하나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치 정보를 관리하는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그 객체한테다가 위치를 달라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얘가 주기적으로 위치를 알려주든지 어떤 시점이 되면 알려주든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요청을 하면 로케이션 매니저가 계속 알려줘요. 근데 이제 그 계속 알려주는 것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위치를 계속 알려줘야 지금 상태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법을 기본으로 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ctivity main.xml 파일을 열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 버튼 하나와 텍스트 뷰 하나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여기 헬로 월드라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자, 버튼 하나 갖다 놓습니다. 화면 가운데에다가 버튼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뷰를 갖다 놓는데 텍스트 뷰는 버튼 위쪽에다가 한번 갖다 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에 있는 텍스트 뷰를 자, 위에 있는 연결 점을 이용해서 위쪽의 벽과 아래쪽에 있는 버튼 위쪽에 있는 연결 점하고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형태가 되고요. 자, 버튼은 선택을 하고 자, 버튼의 자, 텍스트 속성을 바꿔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내 위치 확인하기 이렇게 해볼까요? 자, 내 위치 확인하기. 자,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내 위치를 확인하게 될 거라는 거고요. 위치가 확인이 되면 이 텍스트 뷰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텍스트 뷰 선택을 하고요. 저기다가
내 위치 일단 이렇게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죠. 그래서 글자 크기를 조금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찾으면 될 거고요. 자, 이거를 20 sp 조금 키워봅니다. 뭐 조금 더 키워도 상관없겠네요. 24 sp까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네요. 그리고 버튼의 아이디는 버튼, 그 다음에 텍스트 뷰 아이디는 텍스트 뷰, T 소문자로 시작되는 텍스트 뷰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스 코드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main activity.java 파일을 열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소스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에다가 표시를 할 건데 이 텍스트 뷰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도록 자, 위에 자, 텍스트 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onCreate 안에서 이 액티비티가 메모리에 만들어질 때 그때 텍스트 뷰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find view by id r.id.textview가 될 거고요. 자,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만들어 봅니다. 자, 버튼 find view by id r.id. 버튼이 되겠네요. 버튼 점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타트 로케이션 서비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는 뭐 스타트 하는 건 아니죠. 뭐 스타트 리퀘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어쨌든 위치 정보를 요청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일단 메소드 이름을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메소드 이름 이렇게 정의를 해보고요. 자, 그럼 밑에다가 public void start location service라고 하는 함수 또는 메소드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자, 스타트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위치를 요청하게 되는데 일단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그게 일단 단말기가 시작이 되면 뒷단에서 동작하는 시스템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get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고 자, 컨텍스트 점 해보면 자, 로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상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자,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그러면 로케이션 매니저 객체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로케이션 매니저라고 하고요. 매니저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로케이션 매니저로 형변환해서 봤습니다. 로케이션 시스템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되거나 또는 이 로케이션 매니저 타입으로 리턴되지가 않아요. 반환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변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매니저라고 하는 걸 참조할 수 있는데 매니저 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매니저 점 해보면 여기에 자,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하면 위치 정보를 계속 갱신할 수가 있어요. 자, 갱신하면서 내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위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거를 받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의 위치 말고 이전에 확인됐던 가장 마지막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아니라는 거는 조심하셔야 되지만 일단 실내에 있을 경우 그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확인됐던 위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넣는 거고요. 그걸 한번 참조해서 보시고요. 자, 리퀘스트 로케이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파라미터가 여러 개 들어가기 때문에 엔터를 한번 쳐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여기다가는 로케이션 매니저에 자, 이렇게 점 해보면 자, GPS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수를 사용을 하면 GPS를 이용해서 위치를 받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엔터를 치고요. 그 다음에 mean time, mean distance, 이렇게 입력을 해봅니다. mean time하고 mean distance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위에다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일단 long type로 해서 mean time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0000 하면 밀리세컨드라서 10초를 가리키는데요. 자, 10초마다 한 번씩 위치를 알려달라라고 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float라고 해서 mean distance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0을 한번 입력해 볼 텐데요. 여기 거리를 두면 이 거리만큼
이동했을 때 그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뭐 1초밖에 안 지났는데 거리가 막